오늘부터 이제 실기를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오늘 쪽지 시험 볼 거 먼저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지막 시간에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하고 오늘 포함해서 총 3일 동안 보는 게 새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안 봤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안 본 거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볼 게 요거였죠.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환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외화 관련된 문제 나올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원래 잘 내기도 하는데 지금 이슈잖아요, 계속. 오늘 아침에도 1350원 넘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사회적 이슈가 되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환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환율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기준 환율이나 재정 환율이라 그래서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환율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쓰는 환율은 기준 환율이나 무슨 환율이에요? 재정 환율. 그다음에 의제 매입세. 그래서 의제 나오면 가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구조가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세의 원재료고, 요거를 가공해서 팔 때는 과세가 되는 사업체. 사업체의 종류는 없어요. 그냥 요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이제 세율 같은 것들. 그래서 102분의 2.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하고 개인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많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그 다음에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그 다음에 농어민은 제조업만 돼요. 그래서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꼭 계산서나 신용카드 같은 것들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증빙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영수증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였었죠? 그 다음에 478페이지 피시고, 프로그램은 여기 꼭 종목 선택 전산세무 2급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버전이 2022년 8월 23일로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 최신 버전이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누르셔서 업데이트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업데이트 첫 번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사 코드는 몇 번으로 들어가세요? 2200. 근데 2200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제 전산세무 2급 보내드렸잖아요, 기출문제. 그래서 요거 압축 푸시면은 요 안에 제일 밑에 보시면 2022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때에도 요거 제가 그때 보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전산회계 1급 풀 때 쓰는 거고, 요건 전산세무 2급이에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고, 이렇게 많냐? 600개 되네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끝나면은 교육용 가셔서, 그리고 시험 때 맞춰서는 아마 그 시험장에서 푸는 것처럼 설치해서 연습을 또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거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시험장 가셔서는 또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회사 등록 가셔서 꼭 요거 누르셔야 돼요. 회사 코드 뭐야? 재생성. 그래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분명히 설치했는데 2200이 안 뜬대,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요거 안 눌러서 그래요. 회사 코드 재생성. 그래서 여기 오셔서 2200.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요게 나오면 설치 잘 된 겁니다. U2 실업. 그래서 몇 년도요? 2022년. 그리고 여기 위에는 요걸로 떠야 돼요. 2022-0823 최신 버전으로. 그 다음에 교재는 478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볼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실기에서 두 문제 나온다라고 했는데 거의 한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예, 그 문제는 요번 주엔 안 하고 다음 주에 할 건데 뭐가 하나는 정해져 있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웬만하면 이거 하나는 고정이에요. 고정이고 이제 부속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게 문제가 뭐냐면 신고서가 나오는 유형이 4가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속명세서가 한 10가지 이상이에요. 그래서 한 15가지 전후에서 2개가 나오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잘하는 부속명세서하고 못하는 부속명세서하고 아마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먼저 보실 거는요. 거기 478페이지 위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부속명세서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로 괜찮아요.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시험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부속명세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고 있는데 요거를 하는 이유는 이런 회사만 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하는 회사만.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근데 임대를 해. 그럼 요걸 만드는 거고 우리 회사는 부동산 임대를 안 해. 그러면 안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이유는 임대료하고 거기 밑에 보시면 간주임대료라고 있을 거예요. 임대료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임대료야 매달 얼마씩 나간다 이런 식으로 그 세금 계산서를 끊기 때문에 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간주임대료. 그래서 간주랑 의제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가짜 임대료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우리 부동산 열풍이 있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상가나 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는 뭐냐면 우리가 임대를 할 때 보증금 받잖아요. 예. 그래서 뭐 1000에 50, 1억에 200 이런 식으로 이제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래 원래 보증금은 임대료 아니죠. 맞죠? 임대료는 따로 있잖아요. 예. 1000에 50이야. 그러면 50만 원이 임대료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불로소득 관련돼서는 세금을 100원이라도 더 거두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몇 번 설명드렸지만 딴 거 없습니다. 원래 소득이라는 건 일해서 벌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불로소득 쪽에 너무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불로소득으로 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불로소득도 쉽지 않아요. 특히 부동산 쪽은. 어쨌든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주임대료 얼마 나왔는지 계산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계산은 우리가 안 합니다. 컴퓨터가 해요. 그래서 479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부가가치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 누르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누르세요. 아니다. 신고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로 오세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그래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거기 479페이지 위에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투실업의 2022년 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두 군데에다 밑줄 치세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모여 신고서.
그래서 요 화면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 2기 예정이래요. 몇 기 예정이요? 2기 예정. 우리 2기 예정이면 몇 월에서 몇 월이죠? 7월에서 9월이죠. 7월에서 9월 치세요. 여기다 치면 돼요. 조회기간. 그래서 조회기간에다가 7월에서 몇 월이요? 9월 입력하세요. 천천히 할 거예요. 천천히 할 거니까. 그래서 아마 세무 공부하고 나면 솔직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거는 확실해요. 뭐는 확실하냐면 날짜는 확실히 숙지하실 거예요. 왜냐면 날짜 계속 나오거든요. 일기 예정, 일기 확정 이게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 코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숙지하세요. 앞으로 저희가 많이 누를 것 중에 하나가 F2예요. 그래서 우리 F2가 코드 도움이라 그랬잖아요. F2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요 앞에 3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때에는 타이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명이라고 치면은 3명만 나올 건데 지금은 위에 있으니까 그거를 선택하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3명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초반에 헷갈리실 때 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도움이 좀 되냐면은요. 지금 3명 우리가 입력했죠. 그럼 입력한 거는 찍찍 긋거나 앞에다가 체크를 하세요. 그럼 요건 입력했으니까 신경 쓸 게 없다. 그러면 체크 안 한 것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시험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요 상태에서 여기 동 있죠? 거기 기타 사항 보세요. 교재 기타 사항 보시면 2층 201호 보이세요? 몇 층 몇 호 몇 호요? 2층 201호. 그러면 동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패스.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없는 거에다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종종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동 어떻게 넣어요? 없으면 패스예요. 무조건. 있으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층은 몇 층이에요? 2층. 그래서 2만 치세요. 숫자 2. 왜냐면 위에 층이라고 써 있어서 꼭 층 안 써도 지장 없습니다. 2층이라고 써도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여기 호수 있죠. 몇 호예요? 201호. 그래서 201호 입력하시고 이렇게 입력은 막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려울 거냐면 어느 칸에다 뭐 넣냐. 요게 이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솔직히 하나하나 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엔터.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 한다고요? 패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넣으실 필요 없어요. 또 엔터. 그 다음에 면적. 거기 보시면 면적 99제곱미터라고 써 있습니다. 몇이라고 써 있어요? 99. 그럼 몇이라고 치세요? 99라고 치세요. 그 다음에 용도 보시면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계세요? 사무실. 그래서 사무실 치시고 엔터 치시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얘기 계속 할 건데 저희가 직접 타이핑하는 건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오타. 그래서 뭐 여기 사무실 같은 거 직접 쳤잖아요. 그런 것들 오타 났나 안 났나 꼭 확인 작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기간. 거기 임대기간 보시면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 일단 치세요. 날짜 먼저. 거기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 보시고 날짜 치시고요. 날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날짜 입력하신 분들은 거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보증금 있죠? 보증금에다 얼마 쳐요?
5천. 그 다음에 월세 얼마라고요? 100만 원. 요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할만하니까. 할만한 거는 좋아하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거는 덜 좋아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임대기간 보시면 지금 3명이 임대기간이 하나예요, 2개예요? 2개입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거 했단 얘기예요. 재계약. 그러니까 지금 3명은 임대기간이 2개고 초원분식은 임대기간이 몇 개죠? 하나죠. 네, 그래서 2개의 임대기간이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 재계약했구나. 네. 왜냐면 우리가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재계약을 하는 건데 앞에 보세요. 재계약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엔터를 계속 치세요. 그러면 알아서 앞에 날짜 들어가요. 엔터 계속 치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엔터 계속 치면 일정 부분 가서 멈춰요. 프로그램 자체가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자동으로 해주고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는 멈춥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계약하면 임대기간 끝난 다음날 다시 계약 갱신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대기간 끝난 날은 31일이고 그 다음에 계약 갱신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1일이죠. 네,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만 그거 넣어주시면 돼요. 2023년 7월 30일. 그래서 프로그램이 생각외로 도와주는 게 되게 많아요. 가면 갈수록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칠 게 되게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할 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액은 똑같아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그래서 거기 금액에다가 보증금 얼마예요? 5천. 그 다음에 월세 얼마예요? 100. 마무리 하세요. 참고로 요런 거는 시험에 나오면 한 3점 정도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입력하는 게 아주 복잡하지 않은 건 일반적으로 3점으로 좀 많이 나오고 복잡하거나 좀 어려운 거는 5점 내지 7점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점이 작으면 일반적으로 입력하기가 좀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배점이 커 그러면은 조금 난이도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몇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저녁에 땡땡시에 시험 보실 분들은 원서 접수 꼭 하십시오. 왜냐면 내일 아침에 원서 접수하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원서 접수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 원서 접수 하시고 주무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할 겁니다. 왜냐면 내일은 그 누구도 장담을 못 해요. 할 수 있다 없다를.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여기 보세요. 엔터 쭉 치면은 요 위로 올라와요. 다 끝났으면은 그냥 엔터 쭉 치면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오면은 마무리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이제 초원 분식 해야 돼요. 무슨 분식이요? 초원 분식. 그래서 F2 또 누르세요. 그래서 거래처에서는 요거는 좀 숙지하고 계세요. 거래처에서는 모르겠으면 F2 누르시면 됩니다. 뭐 누르시라고요? F2.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초원 분식 있죠? 그래서 초원 분식 선택하시고 초원 분식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돼요. 초원 분식에서.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층이에요? 1층. 그래서 1층 넣으시고 그 다음에 몇 호라고 되어 있죠? 101호. 그래서 1층에 101호 입력하세요.
그래서 1층에 102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거래처를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없으니까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없는 거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면적으로 오세요. 그래서 면적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면적 몇 제곱미터예요? 30제곱미터. 그래서 한 30제곱미터 정도면 한 9평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3.3제곱미터를 저기 한 평으로 보니까 평수로 얘기하면은 한 9평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는 뭐예요? 음식점. 그리고 원래 실무에서는 이렇게 표로 안 되어 있어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실제 회사 가셔갖고는 뭐 보고 하는 거냐면 저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 계약서 있죠? 거기 계약서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넣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계약서가 나온 적이 한 2번인가 3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치시고요. 저는 천천히 할 거예요. 네, 미리미리 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보실 게 보증금이 1,500, 월세 얼마요? 50만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일단 첫 번째 입력은 끝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마무리가 됐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금액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이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보세요. 시험 보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제에서 뭐뭐 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에다가 밑줄 치라 그랬죠.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뭐 하고요? 작성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뭐 하라고요? 반영하시오. 그러면 작업을 2번 하시는 거예요. 요건 이제 지문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지문에 없는 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지문에 적혀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를 지금 작성했죠. 맞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뭐 해라? 반영해라. 그래서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할 건데요. 반영을 하려면 요거를 적어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월세 보이세요? 월세. 네. 월세 얼마라고 되어 있죠? 450인가요? 네, 그거를 빈 공간에다 적으세요. 월세 450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를 봐야 되냐면 그 월세 옆에 보시면 간주임대료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임대료라고 있어요? 간주임대료.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하는 이유가 간주임대료 구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주임대료 적으시고요. 얼마 나왔죠? 19만 6,600원. 그래서 금액 적으세요. 금액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까지 적었죠?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제 나갈 거예요. 우리 나갈 때 보면은 요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이때 뭐 눌러야 될까요? 얘 눌러야 돼요. 이거 아니요 누르면 입력한 거 다 날라갑니다. 그러면은 또 입력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얘를 누르셔야 돼요. 몰라도 얘입니다. 틀린 거 같아도 일단 얘를 누르셔야 돼요. 왜냐면 아니요 누르면 다 날라가잖아요. 그러면 얘 누르면은 다음에 들어올 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얘 누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또 나오세요. 또 나올 때 뭐 누르시라고요? 얘 누르고 종료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괜찮아요.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잘 푸시더라고요. 그래도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저기로 갈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로 갈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왼쪽 위에 있어요. 부가세 신고서.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지금 우리 몇 기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2기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니까 7월 1일에서 몇 월 며칠이요? 9월 30일 치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날짜는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2기 예정은 몇 월에서 몇 월이야.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날짜는요. 시험 내시는 분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1분 드릴 테니까 월세 매출에 뭔지 적어 보시고 간주임대료 우리 유형이 있었죠. 뭐 있었어요? 유형. 틀려도 괜찮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 적으세요. 우리 과세, 영세, 면세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1분 드릴 테니까 고민해 보시고 요거는 과세일 것 같아. 그럼 과세라고 쓰고 영세일 것 같아. 그럼 영세라고 한번 적어 보세요. 같이 맞춰보고 그 다음에 입력할 시간 또 드릴 겁니다. 네? 그 빈 공간에다 책.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할 거예요. 책 빈 공간에다가 매출에 뭔지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거 적어 보세요. 왜냐면 그거를 맞춰야 시험 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세는요 매출의 과세예요. 왜 과세냐면 월세 주고받을 때 세금계산서 다 주고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는 뭐라고요?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사업하시게 되면 월세 관련돼서 꼭 세금계산서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무슨 임대료라고요? 간주임대료예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건별이에요. 왜냐면 건별이 뭐라 그랬죠? 무증빙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무증빙. 그래서 간주는 가짜라 그랬잖아요. 가짜기 때문에 증빙이 없어요. 세금계산서나 이런 걸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거 유형 구별하는 건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 때 유형 구별하는 게 좀 중요해서.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요 매출 과세랑 매출 건별 있죠. 요 금액을 여기 신고서에서 1번부터 9번까지만이에요. 매출은 몇 번에서 몇 번까지라고요? 1번부터 9번 중에서 마음에 드는 번호에다가 요 금액 두 개 치세요. 450하고 19만 6,600원. 그래서 그거 친 게 맞으면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분 후에 맞출게요.
그 앞에 보세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매출 과세는 1번이에요. 왜냐면 과세가 되려면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450 치면 되고, 그 다음에 건별은 4번이에요.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정규 영수증이에요. 정규 영수증 외예요. 정규 영수증 외죠. 요 정규 영수증이 증빙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한다고요? 증빙. 그래서 여기에다가 19만 6,600원 이렇게 넣으면 요 첫 번째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뭘 해도 헷갈리긴 해요. 처음이니까. 근데 요거는 연습하면 좀 할만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까 입력해 보셨지만 그렇게 뭐 특별히 어떤 능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냥 칸에다 칸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팁은 여기 보세요. 앞으로 제가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 열심히 외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매출과세는 1번이야. 이것도 방법이지만 우리 매출과세 되려면 세금 계산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근데 잘 안 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외우기는 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넣는 이유는 매출과세는 세금 계산서니까, 네, 과세의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 다음에 건별은 4번에다 넣는 이유는 건별은 무증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빙이 없는 게 몇 번이에요? 4번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나가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 또 예한 이유 물어보거든요. 항상 뭐 누르시라고요? 이제 예 누르세요. 왜냐면 아니요 누르면은 저장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483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항상 나가실 때 물어보면 예 누르는 걸 생활화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483페이지 위에 보시면은요,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및 수출 실적 명세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세율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우리 영세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가한테 이런 거는 국가한테 안 통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영세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안 믿어줘요. 뭐 갖고 오라 그래요? 서류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은요, 서류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문제 터지면 맨날 그러잖아요. 서류 있냐 없냐, 사인 받았냐 안 받았냐. 왜냐면은 사인 받으면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장점이다 단점입니다. 이게 서류를 사랑하니까 단점이 뭐냐면은요, 뭔가가 걸려도 꼭 나중에 걸려요. 왜냐면 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100%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류는 가짜 서류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서류 때문에 이제 국가 믿었다가 사기당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회사는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서류를 받은 다음에 원래 이게 서류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나하나씩 원래 다 해보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건 사고는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그게 다 구조가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서류를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영세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라고 483페이지 가운데 박스에 있죠. 요런 서류들을 국가한테 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오시냐면요, 여기 눌러주세요.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그래서 누르세요. 그래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 유투 실업의 2022년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수출 관련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몇 기라고요? 지금 2기 예정이에요. 그러면 2기 예정이면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7월에서 9월이죠. 그래서 7월에서 9월 치시고. 그리고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날짜 친 다음에 밑에 화면으로 안 내려가면 엔터 치시면 돼요. 그리고 날짜 치실 때 숫자가 하나면 1, 2, 3, 4, 5, 6, 7, 8, 9까지는 앞에다 뭐 붙이시라고요? 꼭 0 붙이시고. 왜냐면 이렇게 치시는 분 있어요. 어떻게 치냐면 7 치고 엔터 치고 9 치고 엔터 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간혹가다 이게 안 돼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숫자가 하나일 때는 앞에다 뭐 붙이세요? 0 붙이세요. 날짜 치실 때만. 그 다음에 첫 번째 서류명에다가 내국 신용장 치세요. 거기 첫 번째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국 신용장 치시고. 요거는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100회가 넘었는데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와서요. 그래서 나올 확률은 좀 낮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어떤 얘기 많이 할 거냐면 이거 다 못 외워요. 저도 이거 못 외우거든요.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뭐 보고 설명하는 거냐면 요 위에 글씨들 있잖아요. 요 위에 글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글씨랑 지문에 있는 내용이랑 매칭시켜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급자 거기 보시면 외환은행이라고 써있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거래처 같은 거 넣을 때는 일단 무조건 F2를 누르세요. F2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은행이에요? 외환은행이죠. 외환 쳐보세요. 외환 쳐봤더니 외환은행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없으면 취소.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했는데 없어. 그러면 취소하시고 요 옆에다가 직접 치시면 돼요. 외환은행 요 옆에다가 직접 치세요. 여기 칸 있죠. 여기에다가 외환은행 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이렇게 하는 거냐면 거래처 쳤는데 안 떠. 안 뜰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걸 다 넣어놓진 않으니까. 그럼 안 뜨면은 그냥 그 옆에다가 직접 다이렉트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기할 때 초반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있으면 있는 거 쓰시고 없으면 입력하고 틀렸으면 뭐 하라고요? 고치라. 그 다음에 이제 발급일자로 가세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발급일자가 2022년 7월 7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022년 몇 월 며칠이요? 7월 7일 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선적일자도 2022년 7월 7일 치세요. 그래서 양쪽 다 2022년 7월 7일이라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항상 여기 위에 보면서 하세요. 네. 그래서 발급일자, 선적일자 넣었죠. 그 다음에 무슨 코드죠? 통화코드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통화코드에 USD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USD가 미국 달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으시냐면 여기에서 또 F2 누르세요. 통화코드에서 F2. 그래서 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USD라고 치면 USD라고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그대로 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글로 미국이라고 쳐도 돼요. US 달러가 미국 달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글로 치셔도 되고 뭘로 치셔도 된다고요. 영어로 치셔도 돼요. 그거는 본인 편한 방법으로. 근데 저는 아마 한글로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 치시고 엔터. 그러면 USD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있어요. 요 환율 보시면은요. 거기 책 보세요. 책 보시면은 환율 얼마라고 쓰여 있죠? 1,100원이라고 쓰여 있죠? 그러면 환율 얼마라고 치세요? 1,100원. 그리고 여기 보세요. 1,100원 치신 다음에 이제 1,100원 치신 다음에 여기 앞에 보세요. 보면은 여기 환율 칸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하실 때 최대화 시키세요. 예. 환율 칸이 작으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거 엑셀이거든요. 그래도 여기 위에 환율 칸 있죠. 여기에서 마우스 왼쪽 누르신 채로 늘리면 칸 늘어나요. 그래서 나 잘 쳤나 잘못 쳤나 확인하실 분들은 여기 위에 가셔서 칸 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칸 늘리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엑셀이에요 이거. 기다리십시오.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외화 있어요. 거기 보시면 외화 몇 달러라고 되어 있어요. 수출 금액. 수출 금액 얼마예요? 10,000달러죠? 그래서 10,000달러 치세요. 10,000달러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과세 유형. 과세 유형으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앞에 보세요. 여기 과세 유형 오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부가세 유형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12번은 영세, 16번은 수출, 19번은 카형, 24번은 뭐요? 현형. 거기에서 우리 지금 내국신용장 나왔잖아요. 내국신용장은 영세입니다. 뭐예요? 영세. 그래서 몇 번 치세요? 12번. 12번 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칸 보시면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코드. 그래서 코드에서 하나 숙지하고 계십시오. 코드 나왔는데 모르겠으면 뭐 치라고요? 네, F2 치면 돼요. 그래서 F2 쳐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입력 연습 해보신 분들은 어디에서 봤을 거예요. 요거 뭐냐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출이나 영세 넣으면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금 내국신용장이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국신용장. 여기 내국신용장 몇 번이죠? 3번이죠? 그래서 3번 선택하세요. 그러면 끝. 요게 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저거 한번 넣어보세요. 8월 12일 거. 몇 월 며칠까요? 8월 12일 거 한번 해보세요. 2분 후에 맞출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JPY. JPY가 어디죠? 네, 일본입니다. 그래서 재팬 엔화를 JPY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KRW 있죠? 이게 코리아 원화입니다. 코리아 원을 KRW라고 하고 JPY는 일본 엔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왜 시간 드렸냐면 여기 보세요. 엔화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내국신용장 치고 외환은행 여기까지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2022년 8월 며칠이요? 12일 여기까지도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통화코드에서 코드 나오면 모르겠으면 F2 누르세요. 그리고 이 칸에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F2 눌러보세요. 그러면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환율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환율. 거기 보시면 환율 얼마라고 쓰여있죠? 720원이라고 쓰여있죠. 여기에다 720원 넣으신 분은 틀린 거예요. 엔화 넣을 때는 항상 공 두 개를 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에 보시면 1달러당 1100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항상 일본 돈은 100엔당으로 나와요. 그래서 100엔당 72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1엔당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1엔당으로 바꾸시려면 공 몇 개를 빼셔야 돼요? 공 두 개를 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7.2라고 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720원 넣으신 분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도 엔화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잘 치냐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라고 칠 거예요? 그냥 720원이라고 잘 쳐요. 근데 720원이라고 치시면 안 되고 엔화 나왔을 때는 꼭 공 몇 개 빼시라고요. 2개 빼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7.2원. 그 다음에 수출 금액은 몇 엔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지문에 보시면 200만엔. 그래서 여기에다가 200만엔. 그리고 칸 안 보이면 요거 꼭 숙지하고 계세요. 요 위에서 뭐 해주시면 돼요?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 칸 꼭 늘리셔서 숫자 보면서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이제 요만 얘만 조심하시면 돼요. 결론은. 예, 그 다음에 0세니까 12번. 그래서 12번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코드는 코드에서 모르겠으면 무조건 뭐 누르세요? F2 누르세요. 뭐 누르시라고요? F2. 왜 안 나와? 그 다음에 저희는 시험에 별도의 말이 없으면 무조건 1번 아니면 3번만 씁니다. 저희는 시험 때 1번, 3번 이외에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나오면 무조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라고요? 1번 아니면 3번인데 지금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내국 신용장이라고. 그래서 3번 선택해 주시면 끝. 그 다음에 거기 한국 거는 같이 할게요. 그래서 한국 거는 지금 내국 신용장이 아니라 뭐죠? 구매 확인서죠. 그래서 뭐라고 치세요? 구매 확인서라고 치세요. 구매 확인서 치시고요. 그래서 구매 확인서 입력하시고, 우리 다 치신 분들은 바로바로 오타 확인 한 번씩 꼭 더 하세요. 왜냐면 오타 나면 안 되니까. 오타 확인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은행이에요? 요번에는 국민은행이에요. 무슨 은행이에요? 국민은행. 그래서 국민은행 치시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환은행 나왔으니까 다 외환이겠지 이런 거 없어요. 가끔씩 장난치십니다. 그래서 무슨 장난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항상 유심히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발급일자는 거기 적혀 있죠? 2022년 9월 며칠이요? 30 날짜 치시고, 그래서 날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코드는 우리나라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코드 나왔을 때 모르겠으면 무조건 못 치시라고요. F2 치시고, F2 치신 다음에 이제 KRW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라고 치시거나 아니면 영어로 KRW 치시면 됩니다. 그건 편하신 방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한국 치시거나 KRW 치시면은 한국 나오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환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환율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먼저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기에서 엔터 치시면 위에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필요 없는 게 뜰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거 왜 나왔지? 이거 쓸모 없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뭐를 치시라고요? 스페이스바 엔터 치시면은 곡한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스페이스바 엔터 쳐주시면은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외화도 없죠. 그러면 외화도 건너뛰세요. 그냥 엔터. 그 다음에 원화만 쓰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원화 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얼마예요? 2,500. 그래서 원화에다가 얼마 쓰세요? 2,500 치세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2,500만 원이라고 원화에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것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유형으로 오세요. 유형 오셔서 여기 거기 교재 밑에 써 있어요. 과세 유형은 뭘로 하라고 써 있어요? 12번에 0세. 그래서 12번 치시고 거기 밑에 써 있어요. 483페이지 밑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F2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시죠. 그러면 지금 구매 확인서니까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래서 3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끝. 그리고 얘는 나오면 요 정도 수준은 일반적으로 3점입니다. 그래서 입력 마무리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 해오신 분은
숙제 주시고 못하신 분은 하면 바로바로